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용담 8개에 대해서 묻길래 제가 이번 기회에 이제 8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참 어렵고도 쉽지요. 원래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렵고도 쉬운 학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거나 역학을 공부를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천문 40자예요. 천문 40자. 지구도 사실은 별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천체 하나거든요. 별자리 하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문 40자를 얘기할 때 성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천문을 알고 지리를 알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려면은 천문 40자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이제 포함되는 숫자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간, 가벌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 그 다음에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개. 그 다음에 8개. 8개는 복귀 8개는 이제 건태리진 송감 강곤이 될 테고, 문왕 8개는 이제 건감 간진 손이 곤태가 될 테고, 정역 용담 8개는 건감 간손 골리태진이 되겠죠. 이제 8개 8개. 그러면 이제 12개, 10개, 8개니까 전부 이제 30개입니다. 거기다가 자연수 1부터 10까지. 10은 0과도 통해요. 10은 0과도 통하기 때문에 0에서부터 9까지거나 1에서부터 10까지거나 해가지고 10개. 그래서 이제 천문 40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 고인들이 천문을 볼 때 별자리 보고 아는 거죠. 별자리 보고. 그러면 지상에 있는 관측소에서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나름대로 느끼는 거를 이제 이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고인들이 그걸 다 했지만은, 유일하게 그래도 이제 복희 8개가 최초로 시액 8개를 했습니다. 태오 복희 씨가. 태오 복희 씨는, 복희 8개뿐만이 아니고, 용마하도도 사실은 처음, 천수상 하신 분이지요. 8개나 용마하도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이제 뭐냐 하면은 상수학이라 그래요. 상수학. 상과 수로 된 학문이다 이거죠. 상이라 하는 건 어떤 징조와 기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8개가 사실은 뭐냐면은 전부 상이에요. 상. 그 다음에 나머지 전부 숫자에 어떤 법칙이 있다는 이거죠. 법칙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극에서 음양이 나와가지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와가지고, 양인 금부터 음인 공까지 쭉 나열하면은 이제 건태리진 송감 강곤이 돼요. 여기에 있는, 이게 뭐냐 하면은 건태리진 송감 강곤. 이게 복귀 8개란 말이에요. 복귀 8개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복귀 8개를 보좌하는 게 하도. 나중에 나오는 문왕 8개를 보좌하는 것이 서로 이 보완관계가 되는 것이 낙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정역 용담 8개가 보좌하는 것이 용담 개사도. 이렇게 이제 음양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복귀 8개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복귀 8개는 사실, 음양이 그대로 태극순으로 나온 순서예요. 음양으로 나뉘고 사상으로 나뉘고 8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8개 나온 순서대로 쭉 나오고, 이 건태리진 송감 간곤이라는 것은 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형이 상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형이 상학. 단지 느낌으로 알고 상으로 알지 이건 형체가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사진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천택활의 풍수산지 천택활의 풍수산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근곤을 얘기할 때 보통은 근곤에 대한 이 인식이 잘 없어. 이 근은 사실은 이 순양이란 말이에요. 순수양이에요. 순수양. 고는 뭐냐면 순수음이에요. 우리가 이 상상으로는 뭐냐면은 순수한 절대양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음이 있고. 그거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절대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 100% 양이 있나요? 100% 양은 없는 거야. 100% 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그걸 조금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 천자, 땅지자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 눈으로 보이는 땅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천지가 자신의 그 대행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신의 대행자. 그게 일가월이에요. 일가월인데, 우리가 이제 8개는 천택, 활의, 풍수, 산지 하면은 1월은 없어요. 1월은. 1월은 오행에도 들어가질 않아요. 목화토금수에 1월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천문을 얘기할 때, 목화토금수 하고 1월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7요, 7요라 하지요. 7요. 그래 1월은 천지의 대행자예요. 우리가 이 지구를 한번 봅시다. 지구를 보면은 지구가 이래 땅덩어리가 이래 있으면은 이 대기권이 있어. 대기권이 있고 달은 사실은 지구라는 바운다리 내에 속해요. 지구라는 바운다리 내에 옛날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는 달이 지구에서 나왔다 그래.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 달은 뭐냐면은 지구의 영향권 내에 있단 말이에요. 달은 지구를 돌잖아요. 지구를. 그러면 지구의 영향이 달에 미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곤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포함한 이 많은 이 바운다리를 그걸 사실은 곤의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걸 축소를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땅지자. 땅은 뭐냐? 이상한 얘기지만 땅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야. 달은 뭐냐 하면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한 달에 한 바퀴 돌아. 그래서 달은 뭐냐 하면은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래서 시간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해는 뭐냐? 지구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세계 가운데 뭐냐 하면은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영향권.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의 영향권 내에, 하늘의 대행자인 태양의 영향권 내에 지구도 돌고 수성, 금성, 화성, 토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다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의 바운더리는 어디냐? 우리 태양계가 바로 태양의 바운더리예요. 그럼 우리가 속칭 말하는 하늘은 사실은 이 태양계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 이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운더리지 그 너머 세계는 우리하고는 알 필요도 없고 상관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는 우리 바운다리 내에서 생각하자고.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래 우리는 하늘 땅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하늘 땅은 8개에 들어가지는 않아. 그래서 이런 말 하면 하지만은 천지 1월은 사체가 아니란 말이지 한마디로. 근공검리는 천지 1월이 아니에요. 1월은 8개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천지 1월을 너무 신봉하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다음 복희팔계는 복희팔계하고 문왕팔계하고 용담팔계. 제가 이 용담팔계라 하는 이유는 물론 정역과 용담팔계는 괴는 똑같아요. 괴상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수리가 달라. 수리가. 근데 정역 수리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좀 어긋나 있어. 그거는 제가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은 팔계가 이 발전돼 나가는 원리가 있고 다 법칙이 있는 거예요.
8개를 이래 그리면은 8개가 이 팔방이가 된단 말이에요. 팔방이는 자기가 부정하든 긍정하든 중심이 생겨, 중심이. 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구가. 궁이 8개가 아니고 9개가 생겨요. 그거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중자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이제 원의 바운다리는 반드시 중에 있거든. 그래서 복귀팔개도 사실은 9이 되는 거예요. 복귀팔개도 9. 문왕팔개도 9. 정역팔개도 9이 돼야 되는데 정역팔개는 10이 돼버렸어, 수리가. 그리고 용담팔개는 9이에요. 그래서 9수로 다 구성이 되는 거고 9수로 구성이 되면은 이 중에 뭐가 들어가냐 이거야. 중에 이 중자리에 복귀팔개는 뭐가 들어가고 이제 문왕팔개는 뭐가 들어가고 용담팔개는 뭐가 들어가냐 이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러면 우리가 복귀팔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0에서부터 8까지예요. 복귀팔개는. 여기 나오는 뭐 1에서부터 8까지가 물론 겉으로 나와 있지만은 0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역학에서는 영무극이라는 얘기를 써요. 신무극과 영무극. 영과 신. 그래서 이 복귀팔개는 0에서부터 8까지라. 그리고 이 문왕팔개는 낙서는 1부터 9까지 9수. 용담팔개는 2에서 10까지예요. 그래서 9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9 숫자 중에서 그 중자리는 뭐냐? 우리가 복귀팔개를 보면은 0, 1, 2, 3, 4가 중자리예요. 5, 6, 7, 8. 맞잖아요. 9개 중에는 복귀팔개는 4가 중이 돼. 4가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4가 여기는 기록은 안 돼 있어. 왜? 이미 밖에 4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편의상 그래 4를 붙인 거고, 이걸로 이제 천간으로 얘기하면은 뭐가 들어가느냐? 갑, 을, 병, 정. 네 번째 정이 정화가 중심이 돼요. 우리가 복귀팔개를 우주 창조의 설계도라 그럽니다. 우주 창조의 설계도. 그러면서 우주의 봄을 얘기해요. 복귀팔개는 우주의 봄이다 그래. 창조의 설계도인 동시에 우주의 봄이다. 이 팔계도에서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봄을 느낍니까? 그냥 쳐다보면 봄을 못 느껴요. 저 어디 봄을 느낍니까? 숫자를 봐도 봄을 못 느껴. 근데 여기 가운데다가 정화, 이화, 숫자로 이화를 정화를 하잖아요. 양화, 음화가 있으면 음화란 말이에요. 음화는 아지랑이처럼 따뜻한 불이에요. 우주의 봄 시대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 세상 지상 세계를 포근히 안아주기 때문에 하늘이 존귀하다 그래서 천존 세상이라 그러고, 이 위화 기운 때문에 뭐냐면은 대지에서 만물이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영의 상태에 있던 씨앗들이 정화를 받으면서 우주의 기운이 정화로 쭉 내려오면서 뭐냐면은 싹을 틔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주의 봄이라 그러고, 이 정화에서 뭐냐 하면은 한 단계 나아가면 복귀팔개에서 나아가는 거는 뭐냐? 복귀팔개는 뭐냐? 0부터 이제 8까지인데 잘 봐요. 굉장한 수리가 나오는데 0, 1, 2, 3, 4, 5, 6, 7, 8 9수예요. 9수의 중간은 1, 2, 3, 4 4단 말이에요. 0, 1, 2, 3, 4니까. 그러면 4하고 총 숫자 9을 곱하면은 3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0에서부터 또 8까지 한번 세보라 이거야. 그러면 36이 나와요. 자연수의 법칙 중에 홀수로 된 연속된 자연수에 10, 11, 12, 13, 14가 있으면은 중간수인 12에다가 총 숫자인 5를 곱하면 60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60은 뭐냐면 이걸 다 더하면 또 60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수학에 요런 이제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부터 9까지는 뭡니까? 5가 중이 되잖아. 5가. 그러면 5에다가 9 숫자니까 왜 됩니까? 5, 9, 45가 되는 거야. 그럼 낙서에 1부터 9를 다 합치면은 45가 돼요.
그럼 복귀팔계에서 낙서팔고를 하는 원칙은 뭐냐? 플러스 9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9. 그 다음에 중궁은 뭐냐? 정에서 갑을 병정에서 한 단계 나아가요. 에? 뭡니까? 갑을 병정 무. 무토가 바로 낙서, 이 문왕팔계의 중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같은 이론으로 용담팔계를 보자면 정역 용담팔계를 보면은 2에서부터 10이거든. 낙서가 이 10이 없으니까 용담도 11기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1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에서부터 10까지 2, 3, 4, 5, 6, 7, 8, 9, 10인데 2에서부터 그러면 2, 3, 4, 5, 4개 6, 7, 8, 9, 10 6이 중이 된단 말이에요. 6이 그러면 6 곱하기 9를 해봐요. 54잖아요. 용담의 모든 숫자를 합하면 54가 돼요. 낙서에서 플러스 9가 된 거지. 그 다음에 같은 이제 법칙대로 가운데 있는 숫자 곱하기 총수를 하니까 다 더한 수가 나온단 말이지. 이 이론이 성립되는 거지. 그러면서 갑을 병정 무에서 용담팔계는 기 10토, 기가 중궁이 된단 말이에요. 정, 무, 기. 예? 그 다음에 4, 5, 6. 이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칙이. 팔계가 발전돼 나가는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정역팔계는 뭐냐? 이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정역팔계는. 그래서 궤도는 너무나 완벽한데, 궤는 완벽해. 그런데 수리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예? 이 팔계를 총괄하는 원칙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장교준 선생이라 이제 역대 어떤 성현들 중에는 특히 이제 이석우 선생 같은 분들은 이미 그 정역팔계의 한계를 본 거지. 예. 그래서 뭐냐면 장교준 선생이 그 한계를 느끼고 이제 용담 개사도라고 이제 걔는 정역팔계지만은 수리가 다 바뀝니다. 정역팔계는 낙서에서 넘어가는 수리를 설명을 못해요. 왜 그래 되는지. 걔는 전부 뭐 정배를 이루고 해가지고 원시 반본상을 나타내고 뭐 이래 하는데 수리를 납득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수리를 납득시키는 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장교준 선생의 용담 개사도란 말이에요. 그런 원칙으로 본다면은 이 용담팔계, 특히 용담 개사도는 굉장한 거예요. 거의 뭐 김루 선생과 거의 버금되는 그러한 공덕을 쌓은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 팔계는 그런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 구가 나가고 빠지고가 다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게 복귀팔계를 보면은 근태리진 이 순서대로 숫자가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바로 저 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송감. 자기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 태극을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이 진에서 손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 이 자리가 그 정화의 자리고 사실은 이 자리가 뭐냐면 우주의 조화기운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은 이 서남에서 동북이라. 이게 사실은 뭐냐면 팔계를 관통하는 어떤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속칭 말하는 기동북이 고수하고 이서남이 교통한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왕팔계로 넘어가면은 문왕팔계는 물론 그 주문왕이 이걸 뭐 천수상을 했지만은 낙서는 하나라 우임금이 그 했지요. 수상을 했는데 이 문왕팔계를 이제 상호 보완하는 것이 낙서예요. 그래서 문왕팔계는 낙서의 수리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9, 5, 1, 4, 3, 8, 2, 7, 6이 돼. 여기도 5는 그려놓지 않았네요. 5, 무오토가 들어가는데 이 낙서에서 문왕팔계에서 복귀팔계에서 문왕팔계로 넘어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팔계라는 거는 물론 건계나 공계는 하늘과 땅인데 그게 어떤 경우마다 얘기하는 상징이 다르단 말이에요. 복귀팔계에서는 남쪽의 하늘이고 북쪽의 그 곤인데 사실은 이 복귀팔계에서 건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양의 기운으로 대표돼요. 곤은 음의 기운으로 대표되고 불과 물로 대표된단 말이에요. 불과 물로. 물론 이와 감이 물론 물과 불이지만은 이 북쪽을 얘기하는 것이 북쪽, 남쪽. 이래서 하도하고 맞추면은 딱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화토금수와 목화금수가. 그래서
이제 복귀팔계 하도의 어떤 순서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예요. 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반드시 뭐냐면은 이제 이 서남에서 꺾여. 그렇잖아요. 오행의 상승으로 보면 목생화, 화생,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니까 이제 동북에서부터 쭉 껐을 때 이 십자를 그리면은 이쪽 남쪽하고 서쪽은 음이야. 짜갈라지니까. 이 반대편 북쪽하고 동쪽은 양이 되지. 그래서 이 선천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복귀팔계 시절에는 복귀팔계를 본다면은 이 북쪽하고 동쪽 기가 양이 돼요. 기가 양. 이치 리가 음이 되고 기와 리를 음양을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고 목화금수로 따지면은 이제 수하고 목은 양이고 불하고 금은 음인 거야. 예? 복귀팔계는 그래 이제 이 시상이 된단 말이에요. 낙서로 넘어가면 그 반대가 되지. 물론 낙서도 상생, 상극이 다 같이 움직이는 세상이야. 그렇지만 상극의 주안점을 둔 거지. 상극에 여름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극의 주안점을 둔 거예요. 그러면은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야. 이 동북에서 꺾인단 말이에요. 이게 낙서 세계로 오면 음양이 뒤바뀌어요. 동북과 서남이 이 뒤바뀐단 말이에요. 낙서 세계 우주의 여름 시대는 뭐냐? 리가 뭐냐 하면은 양이 되고 기가 음이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칭 말하는 기동북이 고수하고 이서남이 교통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그 도전이라든가 일반은 이제 도우들은 깊이 생각을 못 하는데 팔계를 관통하는 진리가 이 기동북이 고수하고 이서남이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팔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야. 기라는 게 뭡니까? 기는 목화 금수가 기고 방탕신도가 기예요. 상경의 말씀에 방탕신도 통이기지 주장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탕신도 하는 게 바로 기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면 봄에 방기운, 여름에 이제 탕기운, 가을에 기는 신이거든. 추직이 신야잖아. 가을에 기는 신이에요. 동직이 도야고. 겨울에 기는 도란 말이에요. 그건 물론 더 깊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일단 이제 기, 동북에서는 기 중에 이런 목화금수라든가 방탕 이런 기 중에서 동북은 굳게 지키는 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해석이야. 근데 대부분의 이제 기존의 어떤 도판에서는 기동북이 고수한다 하면은 기는 동북에서 굳게 지키고 이시는 서남에서 교통한다. 이래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여기 보면은 좀 수준이 낮은 해석이지.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은 기, 방탕신도나 목화금수의 기 중에서 동북에서는 굳게 지키는 게 있고 기 중에서 그런 기가 있다는 얘기지. 서남은 이치가 있으면은 생장, 염장, 원형, 리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치가 춘하, 추동 이런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치가 있는데 이 이치 중에서 서남에는 이치가 서로 교환되고 통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치 중에서 이미 음과 양으로는 한번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기와 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서남과 동북에는 그런 이치가 오간다는 얘기지. 나중에 내가 설명드릴게. 그러면 이제 복귀파괴는 뭐 이제 웬만큼 다 얘기가 된 거고 이런 이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은 한번 들어보면 다 아는 거잖아. 이미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 근데 하늘에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고 나는 그래 배웠어요. 처음 배울 때 태양은 동에 떠서 서로 지고 달은 서에 떠서 동으로 지고 난 그때 정말 그런 줄 알았어. 내가 제일 처음 배울 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뭐냐면은 보름달 보려고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태양이 질 거 아니에요. 태양은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이 딱 지고 나서 보니까 달이 서쪽에서 짓더라. 천만의 말씀. 동쪽에서 뜨더라고요. 둥근 보름달이. 동쪽에 떠가 조금 있으니까 남산 위로 올라가다는 말이지. 보름달은 동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다른 동에서 쓰는 거야. 물론 뭐 정확한 위치는 뭐 저 달의 변화에 따라 조금 차이 나지만 서쪽에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 이거 자체를 뭐냐면은 태양과 달로 갖다 붙이는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냥 이거는 저 물과 물로 얘기하면 돼.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고 저 물기운도 있고 저 화기운도 있고 그런 거야 이게. 그다음에 뭐냐면은 저 삼택은 통기하고, 예? 삼택은 통기하고, 내풍은 상박한다. 예? 이제 이 복잡하게 그런 거예요. 이제 우주의 어떤 지상에서 펼쳐지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태양은 여기 없어. 달도 여기 없고, 팔개에 무슨 태양에서 달이 있고. 그건 편의상 우리가 그 달은 양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의 어떤 대표 주자를 보는 것이고, 달은 음의 대표 주자를 보는 것이지. 아니, 달에 가봐요. 물이 있는가? 달에 물 있어요. 달에 물 없어요.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만 하여튼 달에는 물이 없어요. 예? 대기도 거의 없는데 그 무슨 물이 있나요? 태양은 그러면 불이 있나요? 태양에 뭐 가봤어야 알지. 단지 우리가 보는 건 태양의 어떤 광선이고 광명을 보지 그 타오르는 불꽃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양은 어떤 광명체로 봐요. 광명체. 밝은 어떤 빛으로 보는 난 입장인데 하여튼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독립하게는 그런 거야. 그런데 김일보 선생은 여기서 기막힌 생각을 해요. 김일보 선생은. 산택은 통계하고 내풍은 상박한다. 여기서 뭐냐면 사실은 정액 8개의 포인트를 얻은 거야. 그 공자에게서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1년 360이라는 얘기를 하거든. 단계지일은 360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딱 보고는 이걸 연구해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정액 8개를 만들어요. 이건 여담입니다. 그러면 문항8개를 보자 말이야. 문항8개. 문항8개를 보면은 이제 그대로 뭐냐면 북방 감수, 남방 리화, 예? 사실은 진은 이게 동방목이지. 왜 보면 밑에 양기가 밑에 있으니까. 예? 상하의 개념이 복희 문항8개는 하늘이 위가 되고 땅이 밑에 돼요. 그래서 이쪽을 하로 본다고. 나중에 용담으로 넘어가면 그 반대가 돼. 예? 천전지전에서 인전 시대가 되고 모든 우주 기운이 우주 10천으로 쏠리기 때문에 땅이 높은 기운되기 때문에 궤도를 반대로 그려요. 그러면 이 태양 모양 음기가 또 양기를 쌓고 있어. 이게 이제 금기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독립팔계는 아니 왜 건이 서북에 가 있냐 이거야. 건이. 예? 아니 권이라는 놈은 또 서남에 가 있냐 이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와, 하늘이 서북에 가 있고, 땅이 서남 가 있단 말이에요. 간은 또 동북에 가 있고, 소는 또 동남에 가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항8개를, 아까 저거에서, 24방위도. 자, 이거는 물론 문항8개하고 용담8개를 같이 그린 그림인데 밖에는 이제 문항8개예요. 건감간진, 손이 곤태니까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은 건감간손 골리태진 해가지고 이거는 용담8개, 정액 용담8개예요. 그러면은 이 문항8개로 봤을 때 먼저 그 24방위도를 내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24방위도를 설명할 때, 24방위도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하느냐. 그 문항8개 시절에 24방위도하고 후천에 쓰는 정역 용담8개의 24방위도는 틀려요. 우리가 간단한 지지로 해가지고 사방, 8방 이런 건 굉장히 쉬운데, 24방위도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지지 12개, 자축, 인묘, 진사, 오미는 무조건 12개는 들어가야 돼. 12개는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은 천간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 천간에서는 뭐냐? 중국 무기는 빠지고 갑을, 병정, 경신, 임계 이 8개는 선천에는 선천 24방위도는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8개에서 뭐냐면은
사정방은 이미 그 좌우묘유가 있으니까, 이 좌우묘유가 있으니까, 뭐냐면은, 8개 중에서 사이에 있는 거, 이 유방에 있는 거, 근하고, 손하고, 간하고, 혼이 24방위에 들어가요. 24방위에. 예.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말하듯이 그 12개, 8개, 4개니까 24방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24방위를 보잔 말이지. 그럼 8개가 지금 밖에 보면은 이제 근이 요 있잖아요. 곤이 여 있고 이제 뭐냐 하면은 여가 지금 간이 있는데 자 8개가 변해요. 이 곤하고 근이 변해. 근하고 아니 곤이 변하는 거야. 이게 땅인 줄 알았지 이게 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문항 8개에 오니까 그럼 뭐로 작용하느냐? 미토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미토로 작용해. 이거 미토가 옆에 있잖아. 예? 미토로 작용한다. 예? 그러고 뭐냐면 간은 축토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축미 섭토가 나와. 축미 섭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걸 나누니까 신이 있네. 인신 소양 상하가 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은 천지개벽하는 얘기인데 이 곤하고 근, 손하고 간자리가 바로 뭐냐면은 진술, 충미, 토 4개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진술, 충미, 지지로 봤을 때는 진술, 충미, 토 4개가 나오고 옆에 있는 게 하나씩 붙어. 뭐냐면은 곤에는 신이 붙어. 신이. 그 다음에 축에는 인이 붙어. 축에는 간이 아까 내가 축이라 그랬죠. 축에는 인이 붙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손에는 그 진하고 사가 붙어. 진사가. 이 근에는 뭐냐? 술하고 해가 붙어. 예. 여기서 뭐냐면 이 신미토하고 이 축토가 낙서 문항팔계는 여름이 극으로 가는 거야. 목화금수에서 이 화가 원래는 2하고 7화인데 아니 망동을 한단 말이야. 화가 막 무한분열 해버린 거야. 그게 자연수의 끝인 국까지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구리화가 되는 거야. 구리화가. 이게 국까지 넘어가니까 이게 우회되겠어요. 이게 너무 힘에 버거운 거야. 이걸 화생토 토생금으로 넘가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미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힘든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상극으로 물론 금 기운을 갖다 넣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어떤 역할에 신한테 넘겨요. 신한테. 이 신한테 넘기단 말이야. 미가 신한테 넘겨줘. 이 축은 뭐냐 하면은 인한테 넘겨준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축미가 이 섭소고 인신이 육기의 질량변으로 봤을 때 소양 상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뭐냐면 반드시 미하고 붙어 다녀. 이건 가을철에 작용하는 거야. 가을철에. 이건 무조건 가을철에 작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하고 축은 뭐냐? 인은 또 반드시 봄철에 붙는 거예요. 인은 축하고 붙는 거지. 인이 미하고 붙는 건 아니다는 얘기지. 응? 같은 상하라도 인은 뭐냐면 2화. 이 신은 7화. 예? 이건 굉장히 큰 화지. 이 성수의 화고 이거는 생수의 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하고 인은 상하지만은 역할이 달라. 그래서 인신소양상하는 뿌리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 가정 중에 생긴 거야. 그러면 이 미가 이 신한테 천명을 내린단 말이에요. 네가 그 상하기운 내 집에 써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유명한 신명무궁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명무궁. 왜 신명무궁이냐 이거야. 예? 문항팔계에서부터 신이 명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용단팔계로 가면은 웃기는 얘기지만 이게 봄자리에 들어가 있어. 용단팔계는 이 신이 봄에 있어. 동쪽으로 들어가 버린다. 동방신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 나중에 용담에서 설명할게요. 하여튼 이 신은 뭐냐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든지 뜨거운 화기를 금이 받는 거예요. 금기를 받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달군 쇠. 불에 바쭉 달군 쇠가 바로 이 신의 모습이지. 신의 모습. 그 다음에 뭐냐면 겨우 이 기운으로 해가지고 목화, 토, 상화, 금수 해가지고 이 길을 돌린단 말이에요.
육기의 질량 변화는 딴 거 없어. 이 과정에서 뭐냐 하면은, 이 과정에서, 예? 사회 그런 풍목이니까, 사부터, 아까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사부터 뭐냐 하면은, 사부터. 사의 그런 풍목이잖아. 목화토, 상화금수. 목화토, 상화금수. 그러니까 목화토, 상화금수가 생수와 성수 해가지고 두 번 들어가는 거야. 목화토, 상화금수. 목화토, 상화금수. 큰 타이틀은 목화토금수지만은 육기가 작용하는 거는 불을 싸기 위해 가지고 처음부터 뭐냐면 이 뜨거운 차운 겨울 방해에서는 이미 이화가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뜨거운 가을에는 뭐냐면은 신금이 들어가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신금이 칠화가 돼가지고 상화로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목화토, 상화금수예요. 목화토, 상화금수. 이것도 남박 마찬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상화는 상하기운을 하는 것이고. 좌우 소음 군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군화지만 좌하고 오는 작동하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좌는 북방에서 오는 남방에서 작용하지. 좌하고 오를 군화라 해가지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이거지. 좌라는 거는 추운 북방에서 뭐냐면 올라오는 이화 기운을 좌우 소음 군화의 이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좌는 이화예요. 이화. 칠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는 뭐냐면은 벌써 화기운을 준비하고 이제 술자리는 벌써 뭐냐면은 목기운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이 곤하고 간은 곤토하고 간토예요. 간토. 이게 사실은 우리 정산도 그 진리 중에 천지 기지신, 총묘 기지신 해가지고 지각부하고 보는 공사가 있어. 이 곤, 천지 기지신, 이 곤자리를 천지 기지, 천지의 기지로 보고. 이 간은 총묘기지신, 간은 묘자리로 보네. 묘자리로 봐가지고 이 총묘기지신, 묘자리로 봐가지고 이 기지를 잡는다는 얘기지. 사실은 뭐 이 삶과 죽음, 뭐 하여튼 토에 대한 문항팔계 공과 간에 대한 깨달음, 충미에 대한 깨달음, 예? 이 무극의 축에 대한 깨달음, 이걸 알아야지만 이 지각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천지기지신, 총묘기지신, 지각부 이래가 나오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하고 축이 뭐냐? 자기들만 이게 바뀌는 게 아니야. 이 조화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근하고 손도 바뀌어요. 진하고 술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육기로 진술, 태양, 한수라 그래요. 진술, 태양, 한수. 축미, 태음, 습토고. 그런데 속칭 우리가 축미, 태음, 습토는 무극의 축이라 그러고 진술, 태양, 한수는 태극의 축이라 그래요. 이것이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몰라. 축미, 태음, 습토는 그래도 대강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진술, 태양이 왜 한수냐 하면 아무도 모르지. 왜냐? 왜 그러냐? 몰라. 여기에 사실은 뭐냐 하면은 축미, 태음, 습토를 제대로 알아야 돼. 왜 토는 토인데 습토냐 이거야. 습토. 습토가 뭡니까? 축축한 토예요. 축축한 토. 물기를 먹으면 토다 이거지. 원래는 순수한 십토하고 토인데 여름이 그게 다르니까 뭐냐? 자기 스스로 이 태음 습토가 되더라. 태음 습토. 이 축축한 토의 기운으로 뭐냐 하면은 진이라는 토가 바뀌어요. 태극수를 만들어버려. 태극수. 네? 일수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냐 하면은, 진은, 한동석 선생의 우주변화 원리에 보면은, 수토 동덕한 수라고 그래. 토는 토인데, 물하고 토가 동덕한 토단 말이에요. 작용하는 바운다리가 똑같다는 얘기야. 50대 50. 응? 그 다음에 술은 뭐냐? 수토 합덕한 토라 그래. 이 무서운 얘기예요. 수토 합덕이 뭐냐? 수로서 뚜껑을 덮어붙단 말이야. 예? 수로서 토를 감싸버린단 말이지.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씨앗이다. 씨앗. 태극. 수로공을 태극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수도공이 왜 태극이냐 이거야. 수도공 물어봐. 아무도 모른다 하지. 근데 수도공이 왜 태극이냐면 수토 합덕한 토로서 씨앗을 마지막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서북에서 저장한단 말이야. 씨앗을. 그게 콩이란 말이야. 콩을 예로 든다면은 태극할 때 태자가 콩태자예요. 큰 대자에다가 점 찍은 거. 이 점을 찍은 이유는 뭐냐? 가장 작은 거. 이 뭐라 하면 스프링으로 꽉 눌렀단 말이야. 꽉 누르면은 가장 적게 남은 거. 한 점. 그게 바로 이 태자의 점이에요. 가장 적지만 에너지는 가장 큰 거. 큰 대자. 가장 적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문왕팔계 글에서 취한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다 이거지. 이 기운이. 그래서 금괴를 이게 서북에다가 갖다 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수로공을 만들어요. 수로공. 수로공을 만들면 그 씨앗이 발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발아. 그 씨앗이 발아야 되는 과정이 뭐냐 하면은 이 해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해부터. 해부터. 사의 그런 품목이니까 목, 화, 토, 상화, 금, 수. 이래가지고 이 해부터 뭐냐 하면은 시작을 하고 진해가면 뭐냐? 진해가면은 사오미 신유. 사오미 신유. 예? 이래 넘어간단 말이야. 예? 해자축이며 목화토 상화 금수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예? 그래서 뭐냐면 진도 바뀌고 술도 바뀌어. 이 수로공이 공이야 공. 완전히 모든 것을 꽉 누르고 콩처럼 열어보면 아무도 없는데 음양기운이 그대로 뭉친 상태. 그 콩을 심으면은 콩에서 뿌리도 나오고 이파리도 나오고 싹도 나오고 콩이 더 크면 언제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줄기 나오고 꽃도 열리고 열매를 맺어. 그러면 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니 축에서 뭐냐면 이 상화 이화 기운으로 해가지고 싹을 키웠다 이거야. 싹을 키웠어. 싹을 키웠으면 이놈을 키우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물을 줘야 돼.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토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물 주는 거. 예? 물을 줘야지. 진술 태양 한수를 줘야지 이게 산단 말이에요. 배를 기를 때 물속에서 배가 자라요. 물이 필요한 거야. 생명이 자랄 때에는 무조건 물이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이 진의 역할이라. 진토의 역할이라. 그러면 여기서 뭐냐? 진술 충미의 어떤 쓰임이 나온단 말이야. 더불어서 인신 소양 상하의 쓰임도 나오지. 여기서 바로 이 신자리가 뭐냐? 미의 어떤 명을 받는 자리가 바로 신명이다. 신명무궁. 그 다음에 이제 진하고 술은 뭐냐? 태극. 그러면 이 태극인데 우리가 육식갑자를 따졌을 때 육식갑자. 육식갑자. 그러면 이제 물은 임계수밖에 없어요. 천간에서 임계가 수잖아. 임계수하고 이제 지지하고 딱 봤을 때 임신은 있어. 임신은 계지는 없어. 임술은 있는데 계술은 없어. 육식갑자에 이제 계지는 없단 말이에요. 계술도 없고. 그다음 뭐냐면은 이 진의 모든 기운을 몽땅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육식갑자로 치는 게 임신이다. 임신. 예? 이 수로공은 뭐냐면 임술이야. 임술. 예? 너무나 중요한 얘기지. 예. 그래서 이 내진주, 속칭으로 내진주, 궁궁얼른 내진주가 사실은 뭐냐? 왜 되겠어요? 상견인과 태모님. 태모님이 축자리를 주관한단 말이야. 축자리를. 그러고 이제 문왕사명자, 무왕사명자. 이건 틀림없는 얘기지. 임진하고 임술밖에 없어. 다른 거 뭐 갑자 들이대지 말라 이거지. 응? 그러면 문왕사명자, 무왕사명자, 상견인, 태모님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천지공사를 따고 그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필연성이지, 필연성. 그래서 뭐냐면 또 이제 용담팔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대략적인 뭐 이제 설명은 끝났고 우리가 이 술자리가 문왕팔계고 이쪽이 무왕팔계라 그러는데 상견님이 오실 때 상견님은 용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뭐 입에 여의주를 물고 오시잖아. 용의 모습으로 오시고 양손바닥에
북방임자 별무자를 지우고 오잖아요. 아, 왜 그걸 지고 왔냐 이기지. 왜 지고 왔냐. 그걸 중복에서는 무자에서 그 점이 하나 빠졌다 이래가지고 이제 임술만 얘기. 임술이다 이거지. 임술. 그건 사실은 그 태극의 축을 모르는 얘기지. 예. 임하고 이제 무오토. 천간으로 무오토지만 이게 지지로 들어가면은 진하고 술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임진하고 임술, 무왕삼형제 무왕상매를 지고 나왔다 이거지.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